어젯밤 11시 20분쯤 LA 인근 다우전 옥스에 있는 보더라인 바 앤 그릴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범인을 포함해서 1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기 난사범은 먼저 입구에 있던 젊은 도어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여성 캐시어에게 총격을 가하며 실내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실내로 진입한 총격범은 이후 바에서 술을 마시던 수십 명의 손님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들에게도 총격을 가해 이 과정에서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 경관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하원 39지구에서 영킴 후보가 당선되면서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회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가운데 패색이 짙던 뉴저지주 연방하원 3지구의 앤디 김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해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앤디 김 후보의 상대인 공화당 소속의 현역 의원 탐 맥아더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앤디 김 후보의 당선이 최종 선언되면 크게 주목될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하원 펜실베니아 5지구에서 도전한 공화당 소속의 검사 출신 펄 김 후보와 버지니아 8지구에서 출마한 공화당의 군인 출신 토마스 오 후보는 안타깝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동부에서는 낭보가 찾아들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크리스 정 후보가 당선돼 이 지역 첫 한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주 하원 6지구에서 한인 마리아 로빈슨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매사추세츠 주의회에 입성한 겁니다. 지역 언론은 6지구에서 처음으로 유색인종이 당선됐다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지아 주 하원의 현역 샘 박 의원은 상대 후보에게 17%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월 브루클린에서 한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 루시 마일즈와 그녀의 모친 등 한인 모녀를 사상케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운전자 도로시 브런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의 전격 연기는 북한 측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양측이 협상 의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회담이 일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남북 관계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물론 이산가족 문제 논의도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여성암 2위의 질환인 유방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지만 40살 이전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유방 촬영술로 암을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불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77도, 내일 83도로 예보됐지만 바람이 시속 35마일 이상으로 불면서 산불 주의가 제기됐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5도에서 59도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K타운 핫 이슈는 연방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될까? 입니다. 자, 홍재식 기자 먼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하원을 8년 만에 탈환한 민주당, 이제 드디어 이제 반격을 좀 할 텐데요. 우리가 뭐 반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많이 걸 터인데, 네. 반격을 위한 투두 리스트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제 정치적 성향 때문은 아니고요. 그걸 묻고자 했어요. 혹시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때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네. 사실은 중간 선거가 끝나고 타임지에 네.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임지를
그 빌미로한 개인적인 성향 때문? 아닙니다. 하원을 다시 장악한 민주당 무엇을 먼저 할까라는 제목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고요. 사실 이것과 맞물려서 LA 타임즈는 오늘 자금 이제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주지사 게빈 뉴섬은 네. 어떤 정책을 펴 나갈까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네. 오늘 요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타임즈의 얘기를 이제 워싱턴 DC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사실 무엇을 먼저 할까에 저는 사실 반격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목에 네. 먼저 그저께 선거 당일 밤이죠.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확정될 즈음에 이 낸시 펠로시 할머님이시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행한 연설을 다시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때 그 라이브로 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Pelosi, listen. Today is more than about Democrats and Republicans. It's about restoring the Constitution's checks and balances to the Trump administration. 그 checks and balance 얘기를 계속했죠. 네. He and Mitch McConnell's assaults on Medicare, Medicaid, the Affordable Care Act, and the health care of 130 million Americans living with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But more than anything, 네. it's about what a new Democratic majority 네. will checks mean in the and lives of balances hardworking 얘기, checks and Americans. balance 얘기만 빼고 그 뒷부분은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이게 민주공화, 뭐 레드 스테이트, 뭐 블루 스테이트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이 민주공화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회복,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네. 좀 멋진 말이 되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의료 시스템 이슈 가장 먼저 언급했고요. 그 오바마 케어가 가진 기본적 개념 다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또 새로운 민주당, 뉴 데모크래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사실 잊지 않네요. 네. 자, 민주당의 반격이 일단 하원에서는 시작이 될 터인데 네. 민주당의 반격을 위한 투두 리스트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사실 그 타임즈는 일단 8년을 기다려온 시점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 가장 먼저 도덕적 가치관의 재정립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 이제 그 원내대표나 이렇게 그 의회 내에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인데 네. 여기에는 금융개혁, 또 유권자 권리와 규정 등의 개정안이 폭넓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은 아직 발의를 준비 중인데 민주당은 새로운 의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법안 패키지는 초당적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실제 실현 여부는 봐야 합니다. 사실 공화당, 이 GOP의 대응도 굉장히 날서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좀 공감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쉽게 공감을 표시하지는 않겠죠. 네. 반격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찾은 연방 하원에 그 하원 내에 그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민주당의 그 하원 내의 움직임을 뒷받침할 곳이 바로 21개 하원 산하 위원회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동안 공화당에게 무시당하던 이슈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재개가 이어질 텐데 거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재개를 내세워서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워싱턴 정가는 매우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 같은 예측은 정부개혁위원회의 주도라는 측면과 그 위원장이 공화당의 일라이아 커밍스 의원입니다. 근데 그 묘하게 좀 물려서 이 21개 하원 위원회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는 위원장급의 인물들에게 큰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정부개혁위원회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위원장이 공화당의 일라이아 커밍스 의원. 네. 이 일단 일라이아 커밍스 의원에 대한 압박과 이제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네. 앞서 그 워싱턴 정가는 앞으로 매우 시끄러울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정쟁이 예상된다, 충돌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그대로 살짝 그 민주당식으로 번역을 하면 앞서 그 누구죠? 그 다이언 파인스타인 할머님 말씀하신 낸시 펠로시. 아까 낸시 펠로시였어요. 낸시 펠로시. 죄송합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원내대표의 얘기처럼 checks and balance. 그렇습니다. 그렇죠. checks and 일방 통행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서 좀 잡음도 있고 시끄러움도 있고 정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방 통행은 안 된다. 그래서 네. checks and balance라고 또 이제 민주당은 얘기하는 거고 우리 같은 언론은 이제 쉽게 표현하니까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예, 좀 건강한 시끄러움은 괜찮은 거죠. 이게 근데 사실 네. 벌써 좀 우려가 되는 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연설을 했는데 네. 바로 그 자리에서 CNN 저기 청와대 출입 기자랑 벌써 청와대? 아니 청와대 아니죠. 백악관 죄송합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하고 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봐요. 그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티격태격했죠 말로. 예, 이 문제가 지금 하원에서도 지금 이게 예보가 되는 예상이 되는 것이 정보위원회도 자신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틈새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정보위원회가 이렇게 각종 정보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러시아 건이 걸려 있고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그 연방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의혹까지 걸려 있어서 네. 이게 사실 뭐 탄핵도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라서 네. 워싱턴 D.C.는 아까 저기 송봉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으로 이제 전망됩니다. 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네, 뭐 그럼요. 탄핵이 네.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재선까지 바라보고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되면 바로 조사받고 심지어는 구속되고 이제 이런 건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 네. 현직 대통령이 각종 조사를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많은 네. 사실인데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그렇게 쉽게 민주당이 무언가를 밝혀내기란 아무리 미국이라도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의 입장은 하원을 장악하게, 하원을 탈환하게 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이 재정과 회계의 책임을 정부에 물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해도 타임지는 그렇다 해도 관련된 증거들을 찾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예측도 했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이니까요. 8년 만에 다시 탈환한 하원에서 뭐 새로운 기분은 이해되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면책 특권을 넘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실제 원로 의원들은 일단 민주당 측에 이 워워 이렇게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워워가 뭐예요? 아니 전쟁은 아니고요. 전쟁은 아니고 예, 좀 자제하고 좀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 저는 워워 해가지고 전쟁해. 그게 그런 농담이 있죠. 자제하라는 워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장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일부러 살짝 나 못 알아듣게 그렇게 유도한 거 제가 알고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일단 처음에는 저 유도됐어요. 네. 예. 일단 원로들의 얘기를 가늠해 보면 권한의 어떤 책임 있는 사용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고 또 얻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의 권한 적용을 일단 원로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정치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권한을 권력인 줄 알고 함부로 사용하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수감된 분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중간에 그 표현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권한을 권력인 줄 알고 네. 남용을 한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요 근래 들어서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들의 얘기나 각종 본인 얘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요. 각종 방송을 보고 예. 권력과 권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저게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배웠습니다. 되게 착하시다. 본인은 제가 이제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저도 얻어 들은 겁니다. 라고 예, 저도 얻어 들은 고백하시네요. 네네네. 여하튼 네. 좋습니다.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 네. 그러니까 사실 역풍이 거셀 수도 있거든요. 이번 중간 선거를 보면 거의 반반씩 이게 완전히 갈렸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반 트럼프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간 표들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 중간 선거에 민주당에 거의 뭐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하원 장악도 거의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돌풍까지는 아니었죠. 민주당이. 원로들이 얘기하기에는 그런 점을 경계하는 거죠. 역풍이 거세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탄핵이 예측되기도 하는데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요 부분은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하라는 얘기죠. 네. 뭐 한국으로서는 이번 중간 선거 결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북 정책에 아직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재선이 걸린 2020년까지 가지 말고 빨리 그 한반도 영구 평화가 공식화돼야 된다는 바람은 사실 한인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민주공화당만의 정쟁으로만 받아들이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중간 선거 이후에 대북 관련된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네네. 지금 북미 간에 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이어서 조금
숨을 좀 고를 것 같아요. 힘겨루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뭐 한 1,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고위급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네.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다음 대선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네. 견해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재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특히 일본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예, 사실 조금 제가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네, 이거 뭐 중간 선거 이후긴 하지만 네.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와 이민이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하원은 타임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민주당 하원이 역시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를 한 손에 들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정말 많은 부분에서 비난거리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케어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오바마 케어의 벌금이 사라지고 사업체들의 의료보험 부담이 일단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하원이 다시 개정안을 내서 오바마 케어의 재림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이게 상원으로 올라가면 또 거기서 부결시킬 그럴 수도 있고요. 이래서 이제 시끄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역시 드리머들의 구제 법안이 굉장히 큰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선의의 피해자, 드리머, 서류미비 우리 아이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인식은 민주당뿐 아니라 온건파 공화당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제안이 조속히 이루어질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네. 자, 여하튼 한인타운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한인 네. 사회에도 민주당, 공화당 협회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한인 민주당 쪽에다가 얘기를 좀 물어봤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없고요. 지금 한인 민주당 협회 회장이 예, 벤박 지난번에 회장으로, 예. 저희가 인터뷰한 네. 벤박 회장하고 홍재식 기자 뭐 가끔 맥주도 한잔하는 친한 사이잖아요. 네, 연락도 자주 하는데 성향도 잘 맞고. 네. 네. 예, 근데 지금 그 12월에 일단 그 한인민주당협회 그 신임 회장단 이침식이 있습니다. 근데 벤박 회장은 이제 그때까지 임기가 끝나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제 당선되면서 가주 민주당도 좀 새로운 포맷을 좀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예측이 좀 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공식 행보나 입장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 개빈 뉴섬 당선과 관련해서 그 캘리포니아 주는 물론이지만 전국적인 측면에서 언론들이 관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비교적 젊은 피가 이제 가주 주지사로 수혈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요. 젊은 피 때문이 아니지 잘생겼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일단 젊은 피입니다. 왜냐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너무 원로했죠. 그 이상하게 개빈 뉴섬이 그 부지사하고 이제 주지사 선거 운동할 때 그 자신의 선거 캠프 사무국장 부인하고 바람났거든요. 아니, 멋있긴 멋있더라고요. 당선되대. 멋있게 늙긴 했는데 네. 그 사실은 뭐 미국 언론들이 나오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당선 기사들을 보면 일단 furi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정말 맞대결을 제대로 펼칠 만한 가주 주지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 좀 많이 들었고 막말 막 하고 뭐 신경 안 쓰는 누가 나를 지적하든 뭐라 그러든 아니 난 신경 안 써 하는 아동케어식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말끔한 외모의 개빈 뉴섬을 대놓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네.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메인 정책들하고 맞물려가지고 크래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두 개만 봐주세요. 이게 일단 오늘 LA타임스가 얘기한 것을 보면 총 6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교육, 의료, 주거지는 뭐 좀 다릅니다만 이민과 일자리,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공약이어서 일단 첫 3년 아이가 1살, 2살, 3살 때까지 그 프리스쿨에 중점을 두고 또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 학비를 제해준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네. 이거는 꽤 좋은 것 같고요. 의료 부분이 요거 좀 겹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을 때 2006년에 헬시 샌프란시스코를 런칭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부지사 시절에 여기서 오바마 케어에서 된 거고요. 근데 주지사 선거 때 공약을 내걸긴 했는데 기금 조성과 확실한 플랜은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캘리포니아의 자체적인 의료 개혁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민은 가장 많이 부딪힐 건데요. 일단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면서 이곳은 생츄어리 스테이트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처주.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격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네. 각종 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개빈 뉴섬에게 거는 기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싸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빈 뉴섬이
주민들,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겠다고 믿겠습니다만은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보다는 그에 앞서서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열심히 싸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차기를 봐야 되니까. 네, 사실 대선 주자의 초석을 다졌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갈세리 시장보다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지도 면에서 개빈 뉴섬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중도입니다. 아이 무슨 다 알아요. 무슨 중도 그렇습니다. 만인이 다 아는데. 그리고 한인들한테 가장 밀접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빈 뉴섬은 2025년까지 350만 개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안십의 반대표를 던진 거였었죠. 그래서 이 주택이 좀 늘고 그래서 그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홈리스 문제도 주정부 내각 차원에서 담당관을 임명해서 좀 전담해서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요게 조금 센시티브한데 개빈 뉴섬 주지사의 입장은 100년 전에 정해진 캘리포니아의 세금 제도가 아직도 적용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고요. 세금 문제를 좀 더 넓게 그리고 세세하게 다시 나눠서 개편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캘리포니아 LA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뭐 이곳에 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연방 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찌 보면 주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밀접하니까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그 한인 민주당 협회 벤박 회장이 뭐 이달 올해 말? 올해 말에 이제 회장에서 퇴임하고 다른 회장이 오고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좀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에 따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지금 새로 이제 뭐 일을 시작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개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역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첫 번째 임기 끝나기 전에 대북 문제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임기 마지막에 가면은 안 하거든요. 다른 거 하거든요. 자신들을 위한.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임기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존 볼턴이라는 인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 다시 이렇게 세례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의 내각을 다시 개각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 지금 대북 문제가 과연 뒷전에 밀려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거를 빨리 조속히 해결할 것이냐 이게 좀 저희들로서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을 끌 거예요. 왜냐면 다시 재선되기 위해서 막판에 여기서 쇼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좀 끌고 그때 가서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해보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정치인들 권한을 권력으로 오해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정치인이 아닌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